네폴레온 힐, 영어는 잘 모르니까. 네, 영어 빼고 읽으세요. 힐은 미국 버지니아주의 와이즈 컨트리에서 태어났으며 세적인 성공학 연구자이다. 유년 시절에 새어머니로부터 너는 틀림없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위대한 작가가 될 것이다 라는 애언적인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후 변호사를 꿈꾸며 법대에 들어갔으나 학비와 생계를 위해서 신문사 및 잡지사에 글을 기고하다가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인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카네기는 그 누구라도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원리가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러한 원리를 발견하기 위해 위대한 기업가들을 인터뷰할 것을 할에게 힐에게 제안했다. 힐은 카네기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1908년부터 1928년까지 20년에 걸쳐서 앤드류 카네기가 건네준 성공한 기업가 507명을 직접 인터뷰하고 조사하여 성공의 원리를 정리하여 책을 펴냈다. 그리고 이 책은 20세기 최고의 성공 철학서로 평가받으며 지금까지 5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 부와 성공을 위한 13가지 원칙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에는 막대한 부를 이룬 500명의 경험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에게는 그런 부와 맞바꿀 만한 아무것도 없었고 바닥부터 시작해야만 했다. 오직 생각과 아이디어의 체계적인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다. 여기 지난 50년간 미국인들에게 알려진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실제 성공담으로부터 정리된 돈 벌기에 대한 철학의 총체가 있다. 여기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당신의 노동을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공하는 완벽한 자기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과거 당신의 큰 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손쉽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공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카네기 자신이 수억 달러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카네기에게 이 공식을 배울 만한 사람이 백만장자가 된 비법이기도 하다. 아마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책의 경험이 소개된 500명의 인물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당신이 목표를 향해 출발하도록 자극을 줄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제안 하나는 필요하다. 이 책은 앤드류 카네기가 수백만 달러를 벌고 은퇴한 후 그에게 영감을 받아 쓰였다. 카네기는 이 책의 저자에게 자신의 부를 이루게 된 놀라운 비밀을 공개했고 다른 500명은 거부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부의 근원을 털어놓았다. 이 책에는 충분한 부의 축적을 통해 재정적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이들이 꼭 알아야 할 돈 벌기 13가지 원칙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이 쓰기에 전에 준비된 25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망라하는 연구는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더구나 이 책에 소개된 지식은 그 정보를 제공한 500명의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했기에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절대 다시 복제할 수가 없다. 부는 돈으로 확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과 물질적인 것들이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어떤 이들은 가장 위대한 부는 변치 않는 우정, 화목한 가족관계, 회사 동료들 간의 공감과 이해, 그리고 내적인 조화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영적인 가치에 의해서만 환산될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준다. 이 가르침을 읽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모든 사람은 이런 숭고한 재산을 끌어들이고 누릴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특권이다. 그러기에 이 가르침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라면 변화된 삶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화롭고 예심 넘치는 삶을 살게 될 뿐 아니라 풍성한 물질적 부도 축적하게 될 것이다. 모든 성취와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이 책의 모든 장을 거쳐 언급된 돈 버는 비법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신중히 분석해온 500명의 거부에게 부를 가져다 준 방법이다. 이 비밀은 25년도 훨씬 전 앤드루 카네기 씨가 알려준 것이다. 이 영리하고 호감형인 스코틀랜드인인 내가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 비밀을 내 마음속에 무심코 툭 던져 넣었다. 그리고는 두 눈에 유쾌한 빛을 띠며 의자에 뒤로 기대어 앉아 자신이 한 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내가 똑똑한 아이인지 파악하려 나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내가 그의 뜻을 이해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나에게 20여 년의 시간을 들여 이 비밀을 세상에, 즉 이 비밀을 모른다면 실패한 삶을 살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나는 그러겠다고 했고, 카네기 씨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이 책에 소개된 비밀은 사회 모든 분야에 걸친 수천 명의 사람에 의해 실제 검증을 거친 것이다. 카네기 씨는 그에게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준 이 마법의 공식이 돈 버는 방법에 관해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 경험을 통해 이 공식의 견실함을 테스트하고 증명하길 원했다. 그는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 공식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었고, 만일 제대로 가르친다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만큼 교육 체계 전체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M. 슈왑과 그와 비슷한 유형의 다른 청년들을 만나면서 카네기 씨는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것들이 생계를 꾸리고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별 가치가 없다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고용해서 성공의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코칭함으로써 그들 내면의 뛰어난 리더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코칭을 따른 모든 이들이 부를 이룰 수 있었다. 신념에 관한 장에서는 미국 철강회사라는 거대 기업이 조직되게 된 놀라운 스토리가 소개된다. 이는 카네기 씨로 하여금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공식이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증명하게 한 젊은이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되었다. 찰스 M. 슈왑이라는 이 청년은 성공의 공식을 적용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이 특별한 적용 사례는 어림잡아 6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다. 이 사실은 카네기 씨의 지인들 모두에게 잘 알려진 것으로 이 사실을 통해 당신이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지 잘 알게 해준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말이다. 이 공식을 20년간 실제 테스트하기 전에는 이 비밀은 카네기 씨가 주장한 바대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각자에게 도움을 주었다. 어떤 이는 부를 일구어내었고 또 어떤 이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내기도 하였다. 한 목회자는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매년 7만 5천 달러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비밀은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수없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명명하지 않았는데 단순히 이 비밀의 덮개를 벗겨서 비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고 이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놓아서 그들이 직접 잡도록 했을 때 더 성공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카네기 씨가 이 비밀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나에게 조용히 던져준 이유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다. 이 책을 쓰던 중 대학 졸업반이었던 우리 아들이 2장의 원고를 집어들어 읽고 스스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다. 얻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 결과 아이는 평균 연봉을 훨씬 뛰어넘는 초봉을 받으며 곧장 책임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아들의 이야기는 2장에서 간략하게 언급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 아마도 독자는 책의 초반부에 가졌던 의구심, 즉 너무 많은 것을 장담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내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이 낙담했다면, 영혼을 앗아갈 정도로 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면, 노력했는데도 실패했다면, 질병이나 신체적 고통으로 장애를 겪고 있다면, 우리 아들이 카네기 공식을 발견하고 적용한 이야기는 희망이 상실된 사막에서 당신이 찾고 있던 오아시스처럼 다가올 것이다. 이 비밀의 특이한 점은 일단 이를 획득하고 사용한 사람은 적은 노력만으로도 압도적 성공을 이루게 되고 다시 실패하지 않게 된다. 라는 점이다. 믿을 수 있다면 이를 사용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그들의 기록을 직접 소개해보라. 그럼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말하는 이 비밀은 대가를 지급해야 얻을 수 있지만 그 가치에 비하면 대가는 미미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않는 이에게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어지지 않으며 공짜로 줄 수 없고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다. 그 이유는 이 비밀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 부분은 이 비밀을 맞이할 준비가 된 이들이 이미 소유하고 있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 비밀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교육 수준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에 토마스 A. 에디슨은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현명하게 사용한 결과 세계적인 인류 발명가가 되었다. 정규 교육은 3개월밖에 받지 못했음에도 말이다. 이 비밀은 에디슨의 사업 동료에게도 전해졌다. 연봉이 $12,000에 불과했던 그는 이 비밀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덕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고 아직 젊은 나이에 사업 일선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1장 초반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는 부가 손길이 닿을 수 없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이 꿈꾸던 모습을 이룰 수 있고 돈, 명예, 인정, 행복 등의 축복은 그것을 누릴 준비가 되고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확신하게 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을 다 읽기 전에 알게 될 것이다. 첫 장을 읽자마자 찾을 수도 있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찾게 될 수도 있겠다. 카네기 씨의 부탁으로 시작한 20년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나는 카네기 비밀 공식 덕분에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인정하는 수백 명의 유명인을 분석했다. 대표적인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헨리 포드, 윌리엄 리글리 주니어, 존 워너 메이커, 제임스 제이, 힐, 조지 S. 파커, E. M. 스테틀러, 헨리 L. 도허티, 사이러스 H. K. 커티스, 조지 이스트만, 테오도어 루스벨트, 존 W. 데이비스, 엘버트 하버드, 윌버 라이트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데이비드 스타 조던 박사, J. 아드젠 아머, 찰스 M. 슈왑, 해리스 F. 윌리엄스, 프랭크 건설러스 박사, 다니엘 윌라드, 킹 주일렛, 라프 A. 윅스, 다니엘 T. 라이트 판사, 존 D. 록펠러, 토마스 A. 에디슨, 프랭크 A. 벤더리프, FW, 울워스, 로버트 A. 달러 대령, 에드워드 A. 필렌, 에드윈 C. 반스, 아서 브리스베인, 우드로우 윌슨, WM, 하워드 스테프트, 루터 버뱅크, 에드워드 W. 벅, 프랭크 A. 먼시, 엘버트 H. 게리, 알렉산더 그라함, 벨 박사, 존 H. 페더슨, 줄리어스 로젠월드, 스튜어트 오스틴 와이어, 프랭크 크레인 박사, 조지 M. 알렉산더, 제이지, 제플린, 제닝스 렌톨프 의원, 바서 내쉬, 클라렌스 데로우. 이 이름들은 카네기 비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재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삶의 높은 위치에 다다를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백 명의 잘 알려진 성공한 미국인들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이 비밀을 사용하기로 영감을 받고도 자신이 선택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비밀을 소유하지 않고 명성을 얻거나 부를 축적한 사람을 본 적도 없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보아 결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흔히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도대체 교육이 될까? 이에 대한 답은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학교 교육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이들 중 상당수는 거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존 워너 메이커는 자신이 받은 정규 교육이라고는 근대식 증기기관차가 물을 씻듯이 그야말로 달리면서 퍼가는 식으로 받은 게 다라고 내게 말한 바 있다. 헨리 포드는 대학은 고사하고 고등학교조차도 나오지 못했다. 학교 교육의 가치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다. 이 비밀을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교육 수준은 낮더라도 높은 위치에 다다르고 부를 축적하며 인생을 원하는 대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나의 간절한 신념을 표현하려는 것뿐이다. 이 책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에 이 비밀이 책장에서 튀어나와 당신 앞에 당당히 설 수도 있다. 당신이 이를 맞을 준비가 되었다면 말이다. 그 순간이 되면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신호를 첫 번째 장에서 감지하건 마지막 장에서 감지하건 간에 그것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에는 잠시 멈춰서 그 순간을 잠잠히 기억하도록 하라.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가면서 이 신비스러운 신호를 보았다고 선뜻 인정했던 그리고 그의 사업적 성공이 이를 증명하는 내 좋은 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그와 다른 이들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들 또한 모든 사람이 겪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란다.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몸부림에서 오는 문제들, 희망과 용기, 만족,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노력에서 야기되는 문제들, 부를 축적하고 신체적, 정기적 자유를 향유하기 위한 노력에서 생기는 문제들 말이다.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의 목적은
위대한 보편적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준비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엇을 해야 할지뿐 아니라 그 방법도 배우게 될 것이며 시작하는데 필요한 자극도 얻게 될 것이다. 서문을 끝맺으며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카네기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할 만한 간략한 제안을 하나 하려 한다. 바로 모든 성취와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 비밀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반은 소유한 것이다. 반은 소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비밀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 순간 나머지 반을 알게 될 것이다. 나폴레온 힐. 시작에서 에디슨과 동업자가 된 남자. 생각은 실체이다. 진정 그렇다. 생각이 확고한 목표와 끈기, 그리고 생각을 통해 부와 물질적 소유를 이루겠다는 불타는 열정이 합쳐졌을 때는 매우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된다. 30여 년 전 에드윈 C. 반스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는 말이 진리임을 깨달았다. 그는 갑자기 이를 깨닫는 것은 아니었다. 그 깨달음은 점차 다가왔고 그 시작점은 위대한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겠다는 불타는 열정이었다. 반스의 열정은 확고부동했다는 점에서 특별했다. 그는 에디슨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 수하에서 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가 어떻게 그 열망을 현실화했는지 곰곰이 살펴보면 성공의 13가지 원칙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속에 열망 혹은 생각이 처음 번쩍였을 때 그는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두 가지 난관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첫째는 그는 에디슨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둘째로 그에게는 뉴저지주 오렌지까지 갈 수 있는 기차표를 살 돈이 없었다. 대부분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열망을 실행에 옮길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스의 열망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다. 포기하기는커녕 자신의 열망을 반드시 실행으로 옮기겠다고 결심한 그는 마침내 기차의 수화물칸을 타고 여행하기로 마음먹기에 이르렀다. 에디슨의 실험실에 나타난 그는 자신이 그와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선언했다. 에디슨은 몇 년 후 반스와의 첫 만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흔한 불황자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원하는 것을 꼭 얻을 것이라는 굳은 결심을 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수년간 사람들을 겪으면서 내가 배운 점은 누군가가 단 한 번의 운에 모든 것을 걸 정도로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그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해내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난 그가 원하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안 가고 버틸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는 젊은 반스가 에디슨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이다. 에디슨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 젊은이의 외모로는 절대 에디슨의 사무실에 일을 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역효과만을 가져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었다. 이 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읽을 필요도 없을 것이다. 반스는 첫 면접에서부터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기는 했지만 얼마 안 되는 월급이었고 에디슨에게 중요치 않은 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에게는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이 목표로 삼은 파트너에게 자신의 상품을 보여줄 수 있었기에 무엇보다 소중했다. 몇 달이 지났다. 표면상으로는 반스가 마음속에 정한 확고한 주된 목표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중요한 일이 반스의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에디슨의 사업 동료가 되겠다는 열망이 끊임없이 커지고 있었다. 당신이 진정으로 어떤 일에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은 모습을 드러낸다는 심리학자의 말은 사실이다. 반스는 에디슨과 사업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준비된 상태로 기다릴 결심을 하고 있었다. 그는 휴, 이게 무슨 소용이람? 마음 고쳐먹고 영업직이나 알아봐야겠다라고 자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난 에디슨과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에 왔고 남은 내 삶을 바쳐서라도 이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말했고 이는 진심이었다. 사람들이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불타는 집념을 가지고 끈질기게 매달렸다면 그들의 상황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젊은 반스는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고집스러운 집념, 한 가지 열정에 매달리는 끈기는 모든 역경을 압도하고 그가 추구하던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반스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가왔다. 이것이 기회의 장난이다. 기회라는 녀석은 교활한 버릇이 있어서 힘으로 몰래 들어오는가 하면 때로는 일시적인 패배 혹은 불운의 모습으로 가장하고 다가온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에디슨은 당시 에디슨 구슬 녹음기, 현재 핸드폰이라 불리는 새로운 사무용 기기를 막 완성한 참이었다. 영업사원들은 이 기기에 회의적이었다. 판매하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이것을 기회로 보았다. 그 기회는 반스를 제외한 누구 관심도 끌지 못한 이상하게 생긴 기기에 숨겨져 조용히 다가왔다. 반스는 자신이 에디슨 구슬 녹음기를 팔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를 에디슨에게 제안했고 곧바로 기회를 얻었다. 그는 기기 판매를 해냈다. 사실 그가 너무나 성공적으로 판매를 한 나머지 에디슨은 그가 전국에 기기를 공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에디슨이 만들고 반스가 설치합니다라는 슬로건은 바로 이 사업 협력에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이 협력 관계는 30년 이상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반스는 금전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지만 그보다 훨씬 위대한 업적은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반스의 열정이 얼마만큼의 현금 가치가 있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금액이 얼마이든 간에 그가 확실한 지식의 형태로 얻은 더 위대한 자산과 비교할 때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그 지식이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에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물질적 형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스는 말 그대로 생각에서 시작해서 위대한 에디슨의 파트너십을 이루어냈다. 그는 생각을 통해 부를 이루어냈다.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능력과 그 열정을 현실화시킬 때까지 버티겠다는 결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는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했다. 교육 수준도 매우 낮았다. 영향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승리를 향한 진취성과 믿음, 의지가 있었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바탕으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의 1인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이제 조금 경우가 다른 사례로 많은 눈에 보이는 부를 가졌으면서 너 추구하던 목표를 눈앞에 두고 포기했기에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금맥에서 불과 1m 거리. 실패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일시적인 패배에 굴복하여 중도에 그만두는 버릇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실수를 저지른다. 다비의 삼촌은 골드러시 시대에 금광열에 사로잡혀서 금강을 파서 부자가 되기 위해 서부로 건너갔다. 그러나 그는 땅에서 파내는 금보다 사람의 두뇌에서 채굴한 금이 더 많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다. 그는 금강을 채굴한 권리를 확보하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일을 하려 떠났다. 일이 고되었지만 금에 대한 욕망은 확고했다. 몇 주 동안 일한 끝에 그는 반짝이는 강석을 찾을 수 있었고 강석을 지표문으로 끌어올리려고 기계가 필요했다. 그는 조용히 금강을 닫고 고향인 메릴랜드주 엘리엄스버그로 돌아와서 친척들과 몇몇 이웃들에게 금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돈을 모아 필요한 기계를 사서 보냈다.
그리하여 그의 삼촌과 다비는 돌아가 금강에서 일했다. 드디어 강석의 첫차 분량이 채굴되어 용광로로 보내졌다. 수익을 보니 그들의 금강은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금을 많이 보유한 금강이었다. 이런 식으로 강석을 강차 몇 대 분량만 더 파내면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면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될 터였다. 굴착기가 아래로 내려가고 다비와 그의 삼촌의 희망은 부풀어 갔다. 그때 일이 일어났다. 금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들이 꿈꾸던 부는 이제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다. 그들은 금맥을 다시 찾기를 바라며 계속 파 내려갔지만 소용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포기하기로 했다. 그들은 몇백 달러의 기계를 고물상에서 팔아넘기고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어떤 고물상은 멍청하지만 그 사람은 달랐다. 그는 채굴기사를 불러 강산을 살펴보고 이런저런 계산을 해보았다. 채굴기사는 강산의 주인들이 실패한 원인인 단층선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다비와 그 삼촌이 굴착을 멈춘 지점에서 불과 1m 거리에 금맥이 있었던 것이었다. 포기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고 고물상은 금강에서 금을 채굴해서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기계가 들어간 대부분은 돈은 아직 어린 나이였던 다비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었다. 그 돈은 그 친척들과 이웃들로부터 온 것으로 다비를 믿었기에 주었던 것이었다. 다비는 한 푼도 남김없이 그 돈을 갚았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말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열망이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다비는 그의 손실을 몇 배로 만회할 수 있었다. 그가 이 발견을 한 것은 생명보험 판매업에 뛰어든 후 일이었다. 금맥에서 불과 1m 떨어진 지점에서 포기했기에 입은 커다란 손실을 기억하며 다비는 그 새로운 직업에서 옛 경험의 교훈을 떠올렸고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난 금맥에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포기했어. 하지만 난 사람들에게 보험을 팔 때는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비는 매년 100만 달러 이상의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50명이 채 안 되는 판매원 중에 하나이다. 그의 인내력은 금광 사업 중 겪은 포기의 경험으로부터 배운 레슨이다. 누군가의 인생에 성공이 찾아오기 전에 반드시 일시적인 패배나 실패에 맞닥뜨리게 된다. 패배에 압도당한 사람들에게는 포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처럼 보인다. 실제로 대다수 사람이 그렇게 한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500명의 사람은 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겪은 가장 큰 성공은 그들이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찾아왔다고 한다. 실패는 아이러니와 속임수에 능한 사기꾼과도 같다. 성공은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정의 대학에서 배움을 마친 후 금강산업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일하기로 마음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노라는 대답이 반드시 거절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건을 겪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오래된 방앗간에서 삼촌을 도와 밀을 빻고 있었다. 삼촌이 운영하는 대농장에는 여러 명의 흑인 소작농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작은 아이가 들어와서 문가에 자리를 잡았다. 소작농의 딸이었다. 삼촌이 고개를 들어 아이를 보더니 아이에게 거칠게 소리쳤다. 여긴 왜 왔어? 아이가 얌전히 대답했다. 엄마가 50센트 받아오래요. 안 줄 거다. 집으로 돌아가라. 삼촌이 쏘아붙였다. 네. 아이는 대답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삼촌은 일을 계속했고 바쁘게 집중한 나머지 아이가 아직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고개를 들어 아이가 아직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소리를 질렀다. 집에 가라고 했잖아.
가라! 안 가면 회초리 맞을 줄 알아? 네. 소녀는 대답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삼촌은 막 제분기에 쏟아 넣으려던 곡식 자루를 내려놓고 통나무 널빤지를 집어들더니 험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다가갔다. 다비는 숨을 들이켰다. 금방 살인이라도 날 것만 같았다. 그는 삼촌의 불같은 성격을 잘 알았다. 그가 사는 지역에서 흑인 아이가 백인의 말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삼촌이 아이가 있는 곳에 다다랐을 때 아이는 재빠르게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가서 삼촌의 눈을 올려보더니 목청을 한껏 높여서 소리 질렀다. 우리 엄마가 50센트 받아야 한다고요? 삼촌은 멈춰서더니 잠시 아이를 쳐다봤다. 그리고는 천천히 널빤지를 내려놓고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50센트를 꺼내 아이에게 주었다. 돈을 받아든 아이는 자신이 방금 이긴 삼촌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천천히 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이가 떠난 후 삼촌은 상자에 앉아 10여 분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경이로운 심정으로 방금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이 상황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다. 다비 또한 생각에 잠겼다. 흑인 아이가 백인 어른을 제압하는 것을 본 것은 난생 처음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대체 무엇 때문에 삼촌은 불같은 성격을 내려놓고 양처럼 온순해졌던 걸까? 이 아이의 어떤 신기한 힘이 윗사람을 제압하도록 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다비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에 대한 해답은 몇 년이 지나 나에게 이 얘기를 해줄 때쯤에나 찾을 수 있었다. 신기하게도 내가 다비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은 그 오래된 방앗간에 삼촌이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경험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였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내가 지난 25년간 연구해온 것은 그 무지하고 문맹인 흑인 아이가 교육받은 사람을 제압하게 했던 바로 큰 힘이었다. 그 키키한 냄새나는 방앗간에 서서 다비는 그 특별한 승리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음과 같은 물음으로 끝을 맺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아이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 삼촌을 완전히 굴복시켰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책에 소개된 성공 원칙들에게 찾을 수 있다. 완벽하고 완전한 해답 말이다. 여기에는 그 작은 꼬마가 우연히 발휘했던 그 힘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세부 사항과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늘 정신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내야 한다. 그러면 그 꼬마를 구했던 그 신비한 힘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이 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책 어디에선가 그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도록 해주는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빠르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 힘은 첫 장에서 깨닫게 될 수도 있고 이어지는 장에서 불현듯 마음에 찾아올 수도 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의 형태일 수도 있고 계획이나 목적 같은 것일 수도 있다. 혹은 그것으로 인해 과거의 실패나 패배의 경험으로 돌아가 교훈을 얻고 그 힘으로 모든 패배의 손실을 만회하게 해줄 수도 있다. 그 작은 흑인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발휘했던 능력에 대해서 다비에게 설명하자. 그는 재빠르게 생명보험 판매로서의 자신의 30년간의 경험을 되짚어 본 후 자신이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적잖은 부분이 그 아이에게서 배운 교훈 덕이라고 솔직히 시인했다. 다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객이 내 제안을 거절하려 할 때마다 나는 굴하지 않는 눈빛으로 그 낡은 방앗간에 서 있던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죠. 꼭 이 거래를 성사시키고 말 테다. 내가 맺은 상당수의 계약은 상대가 한 번 거절한 후 성사된 것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금맥에서 불과 1m 못 미쳐서 포기했던 실수도 떠올렸다. 하지만 그 실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죠. 그로 인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 꼭 배워야 할 교훈이었죠. 다비와 그의 삼촌, 흑인 꼬마와 금강에 대한 이 이야기는 보험 판매로 생계로 이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저자가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비가 매년 100만 달러의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두 가지 경험 덕분이었다는 점이다. 인생은 이상하고 때때로 가늠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다. 대단치 않은 경험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갈리기도 한다. 다비의 경험들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고 그랬기에 그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그가 이 드라마틱한 경험의 덕을 볼 수 있었던 건 그가 그 경험을 분석하고 교훈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실패를 연구해서 성공으로 이끌어줄 지혜를 시간이나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사람은 실패를 성공의 초석으로 둔갑시킬 교훈을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런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쓰였다. 13가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인생의 이해할 수 없는 면에 대해 궁금해하던 그 해답을 당신의 내면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당신의 마음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이나 계획, 목표 등을 통해서 말이다. 분명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란다. 이 책에 소개된 원칙들은 유용한 생각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부가 당신에게 다가올 때는 너무나 갑자기, 그리고 풍성하게 다가와서 도대체 그 힘들던 나날들에 어디에 있었던 걸까 하는 의문을 품게 할 정도이다. 부는 오랜 시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대중적인 믿음에 비추어 볼 때 이 말은 매우 놀랍게 들린다. 당신의 생각이 부를 낳기 시작할 때 부를 쌓는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 아닌 목표를 확고히 하는 마음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과 다른 모든 이들은 부를 부르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 내가 지난 25년간 2만 5천 명의 사람들을 분석한 이유는 나 또한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쌓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 연구 없이는 이 책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 주목할 만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으니 들어보라. 1929년 시작된 경제공황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오르기까지 기록적인 파괴력을 발휘하며 지속되었다. 그러고 나서 경기가 풀리기 시작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전기공이 극장의 밝기를 점차 올려서 깨닫지 못하는 새에 어둠이 빛으로 바뀌듯이 사람들 마음속의 두려움도 점차 사라져서 믿음으로 바뀌었다. 이 부의 원칙을 완벽히 익히고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살펴보면 재정 상태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당신이 손대는 일마다 그 자체로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전혀 그렇지 않다. 인류의 주된 약점 중 하나는 사람들이 불가능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한다는 것이다. 어떤 법칙이 효과가 없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없는지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책은 성공으로 이끄는 규칙을 찾아서 기꺼이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 아주 오래전 나는 아주 좋은 사전을 한 권 샀는데 그 사전으로 맨 처음 한 일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깨끗이 오려내는 일이었다. 여러분에게는 권하지 않는 지식인 하지만 말이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찾아온다. 무심코라도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가 찾아온다. 이 책의 실패의 생각에서 벗어나 성공의 생각으로 가는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쓰였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또 다른 약점은 자신이 받은 인상과 믿음대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습관이다.
이 책을 읽는 누군가는 생각이 부를 낳을 수 없다고 믿을 수도 있다. 가난, 결핍, 실패, 패배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미국으로 건너와 미국식 교육을 받은 한 중국인이 떠오른다. 그는 시카고 대학의 학생이었다. 어느 날 하퍼 대통령이 이 젊은 동양인을 캠퍼스에서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가장 미국인의 특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가 말했다. 어째서 눈이 그렇게 생긴 거죠? 당신 눈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백인들이 중국인의 눈에 대해서 하는 말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믿지 않으려 한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자신의 한계가 부족함을 재는 척도로 삼는 경향이 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이상해 보일 것이다. 그들의 눈이 우리 눈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헨리 포드가 성공을 이룬 후 그의 업적을 보고 부러워한다. 재력, 운, 천재성 등 포드의 부를 이루게 해준 무엇이든 말이다. 아마도 포드의 성공 비결을 아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그 비밀이 너무나 단순해서 이 비밀을 아는 이들은 이에 관해 얘기하기를 망설인다. 이 비밀에 대해 잘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몇 년 전 포드는 그 유명한 V8 모터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만들기로 하고 기술자들에게 엔진 디자인을 해보도록 지시했다. 설계도를 그리긴 했지만 기술자들은 모두 8개의 실린더를 넣은 엔진을 한 본체에서 구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동의했다. 포드는 어쨌든 만드시오 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걸요. 기술자들이 대답했다. 계속 시도하시오. 포드는 명령했다. 시간이 얼마가 걸려도 좋으니 성공할 때까지 계속 해봐요. 기술자들은 계속해서 시도했다. 포드의 직원으로 남아 있으려면 다른 방도가 없었다. 6개월이 흘렀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다시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기술자들은 지시에 따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시도했지만 불가능한 일임을 분명했다. 그의 말 포드는 기술자들과 함께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에도 기술자들은 포드가 바라는 엔진을 만들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당장 가서 계속해 보세요. 포드가 말했다. 난 그 엔진을 원하고 손에 넣고 말 것이요. 그들은 계속 시도했고 마치 마법이 일어난 듯 비법을 발견했다. 포드의 결심이 다시 한번 승리한 것이다. 이 이야기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야기는 사실이다. 당신이 생각으로 부를 이루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는 포드를 백만장자로 만든 비결을 발견한 것이다. 그 비결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헨리 포드는 성공의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원칙 중 하나는 바로 열망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동안 포드의 이야기를 기억하라. 그가 이룬 엄청난 성공을 설명한 원칙을 찾아보라. 헨리 포드를 부자로 만들어준 특별한 원칙들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신 역시 당신의 분야에서 포드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당신의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선장이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다. 19세기 영국 시인 윌리엄 헨리가 예언적인 이 시 구절을 썼을 때 어째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며 우리 영혼의 선장이 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가 존재하고 움직이고 있는 이 작은 지구라는 행성이 떠다니고 있는 대기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움직이는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 대기를 채우고 있는 우주의 힘은
우리가 마음속에 품는 생각에 따라 적응하여 변화하며 우리 생각이 물리적 실체로 변화되도록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 말이다. 헨리가 이런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더라면 우리가 운명의 주인이요 영혼의 선장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 힘이 파괴적인 생각과 건설적인 생각을 가리지 않기에 부의 생각에 힘입어 행동하도록 영향을 주는 것만큼이나 빈곤의 생각들을 현실화하도록 종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확실히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가 마음속 품은 주된 생각의 힘을 지닌 자석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자석이 그 주된 생각에 들어맞는 힘과 상황들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게 된다는 점도 알려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일구려면 먼저 부자가 되겠다는 강력한 열망의 자성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었어야 했다. 부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돈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부를 얻기 위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점 말이다. 하지만 헨리는 철학자가 아닌 시인이었기에 시적인 표현으로 위대한 진리를 표현하는 데 그쳤고 시 구절의 철학적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그의 추종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 진리는 점차 밝혀졌고 마침내 이 책에 소개된 원칙들이 경제적 운명을 좌우하는 비결임이 분명해졌다. 이제 그 첫 번째 원칙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이 원칙들이 어떠한 개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하라. 이는 실제로 막대한 부를 일구어낸 500여 명의 인물의 삶의 경험에서 추려진 원칙이다. 그들은 빈곤 상태에서 거의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영향력도 없이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원칙으로 성공을 이루었다. 당신도 이 원칙을 시도해 본다면 오랫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무척이나 쉬운 일이다. 다음 장을 읽기 전에 여기에 소개되는 정보들은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당신의 재정적인 상황 전체를 손쉽게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여기에 소개된 두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듯이 말이다. 또한 여기에 소개된 두 인물과의 친분으로 인해 나는 설령 원했더라도 이야기를 절대 왜곡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한 사람은 25년 동안 나의 절친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내 친아들이다. 이 두 사람의 놀라운 성공 사례와 그들 자신이 다음 장에 소개될 원칙 덕에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고 선뜻 시인했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의 사례는 성공의 원칙의 광범위한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15년 전 나는 웨스트 버지니아주 세일럼 대학에서 졸업생들에게 축하 연설을 했다. 그때 다음 장에서 소개될 법칙에 대해 힘주어 강조하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졸업생 중 한 명은 그 원칙을 자기 삶의 철학 일부로 삼았다. 그 젊은이는 현재 하원의원이며 현재 정부의 요원 중 한 사람으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이 출판되기 직전 그는 내게 편지를 써서 다음 장에서 소개될 원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피력했다. 나는 다음 장에 대한 소개로서 그의 편지를 공개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원칙을 실천할 때 당신이 받게 될 보상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애하는 나폴레온 힐 선생님께 하원 의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사람들이 처한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안을 하나 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도 제가 드리는 제안을 실행에 옮길 경우 선생님께서는 수년간 일과 책임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께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기꺼이 하시고자 함을 알기에 이 제안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922년 선생님은 세일럼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하셨지요. 저는 그 자리에 있던 졸업생 중 한 사람입니다. 그 연설을 통해 선생님은 제 마음의
생각 하나를 심어주었고, 저는 국민을 위해 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성취를 해내는지 그 역시 선생님의 연설 덕분일 것입니다. 저는 세일럼 대학에서 하신 연설의 요점을 모아 책을 엮어주시길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선생님께서는 미국을 부국으로 만든 위대한 사람들과의 관계와 경험을 나눔으로써 많은 미국인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는 지금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무일푼의 영향력 있는 친구도 없었던 헨리 포드가 어떻게 거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선생님이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수천 명의 젊은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들 모두 제가 선생님에게 받은 것 같은 실용적인 격려의 메시지를 받고 싶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을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의 문제에 답을 주었듯이 말입니다. 독자들에게 그들의 장단점에 대해 총체적이고 편견 없는 가이드를 제시함으로써 그들을 갈림길에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귀한 조언이 될 것입니다. 공황으로 인해 현재 많은 사람이 다시 일어서고자 분투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판단하더라도 선생님께 자신들의 문제를 털어놓고 그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미국에는 아이디어를 돈으로 바꿀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푼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실패를 만회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선생님뿐입니다. 선생님께서 책을 내신다면 친필 사인본을 한 부 가지고 싶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라며 진심을 담아서 제닝스 랜돌프 올림.